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개포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알려주는 무서운 이야기하고요, 숨겨진 더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알려준 기사 볼게요. 개포동 전세 매물 폭탄에 2억 급락, 2024년 전세가 급등론 빗나갔다. 그리고 다음날 발표된 기사, 신흥부촌 개포동의 몰락, 바닥이 안 보인다. 3개월 만에 2억 하락한 입주단지의 전세값과 더불어서 2억 가까이 하락한 주변 매매값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자, 전세값이 2억 하락한 아파트 단지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6702세대의 메모드급 대단지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입주 지정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죠. 자, 작년 10월 달에 전용 84 타입 전세 가격이 1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84 타입 전세값이 11억 5천에서 12억까지 빠진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언론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봤냐? 전세값은 일반적으로 입주 초에 가장 바닥을 형성하고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입주 초에 고점을 찍고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네. 야,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어. 2024년에 전세값 오른다고 한 사람 다 나와. 이런 기사였죠.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 지정 기간 8일 남았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중복 매물 제외해도 2,569건이에요. 자, 이때까지 만약에 잔금을 안 치르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미상환 중도금 연체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입주 지정 기간 이후 1개월까지는 유예를 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짤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중에서 자금 여유가 부족한 사람이 전세값을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게 현재 전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매매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DH 퍼스트 아이파크 전세값 하락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절적 특성. 원래 전세 가격은 겨울에 약세, 여름과 가을에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는 시기가 겨울이고 교육 목적 이동이 증가한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요즘 전세 시장 전망은 보통 이제 금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떤 금리? 단기 금리.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이후에 코피스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3.66%에서 4%까지 치솟았잖아요. 이러면서 전세 대출 금리도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수요 감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전세값을 받으려던 집주인들이 항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정말 언론 말대로 대폭락의 시작일까요? 자, 우리 1년 전에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 대규모 입주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개포자이 프레전스 3375세대 도공레스를 이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세 호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자, 2022년 12월에 전용 84 타입 전세 가격이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 5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DH 퍼스트 아이파크 전세 호가 현재 11억 5천부터 12억으로 1년 전과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개포 전세가 급락,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전스의 2배 가까운 강남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단지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이 2억 정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6,000세대 입주 쇼크에서 1년 전과 다르게 버티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주난은요, 기한이 정해진 악재예요. 입주 지정 기간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나요. 일반적으로 입주 지정 기간 끝나고 한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나면요, 입주 물량은 대부분 사라지고 정상적인 전세 시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요, 4월 정도 되면은 입주난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개포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이 뭐 헬리오시티나 잠실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영향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입주 지정 기간 끝난 지역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삼성역 자이 푸르지오가 입주가 끝났죠. 여기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됐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옆에 삼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있어요. 여기 전세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자, 작년 10월 달에 여기가 6억 5천까지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신규로 거래됐다가 작년 12월 달에 6억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현재 6억 5천에 신규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지금 호가상으로서는 제일 저렴한 게 6억 8천부터 일반적인 매물은 6억 8천에서 9천 정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대비해서 아직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전세 가격은 9천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강남구 대치동의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기사 보셨죠? 일주일 새 8천만 원 올라.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음마아파트 30평 전세 가격이 2월 2일 조사에서 5억이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2월 16일에 봤더니 6억 3천만 원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치동뿐만 아니라 목동 뭐 이런 데 다 학군지 주변으로 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보면은 전세 매물 좀 많다고 느낄 거고 가격 조정도 되는 곳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작년 가을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것은 올해 4월 이후부터 4월 빠르면 4월부터 늦어도 5월부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될 것이다? 하락한다. 계속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은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입주 물량 증가인데 보통 겨울철에 입주 물량이 많고 여름과 가을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올해 서울에 그게 특히 심해요. 두 번째는 이 전세 수요는 전세 대출 금리가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기준금리라는 이제 벽이 있어서 낮아지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낮아질 만큼 낮아진 게 현재거든요. 왜냐면은 은행채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은행 간의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붙으면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더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대출 금리도 낮고 입주 물량도 적은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준금리 변화는 단기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또 코피스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매와 전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전문가마다 의견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야, 옛날처럼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가율을 치솟으면 갭이 줄어들잖아. 그때 집값이 살 때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19년 이후에 매매와 전세는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집을 사는 방법 어떻게 사죠? 내가 갖고 있는 목돈, 뭐 집을 팔아서 마련했든 아니면 내가 계속 저축해서 마련했든 그 목돈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집을 사죠. 그러면은 목돈의 가치하고 대출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돈의 가치는 뭐가 결정해요? 예금 금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높고 대출 금리가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많이 사지는 않더라. 근데 현재 금리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죠. 전세 구하는 법도 똑같아요. 목돈의 가치와 대출이에요. 그래서 목돈의 가치가 높고 대출 금리가 높을 땐 전세 수요와 구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선호 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나의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아니면 목돈을 활용해서 전세, 고가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매매나 전세 시장이 시장 금리 변화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개포와 서초 지역에 공실 많다는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런 입주장에서 누군가는 급해서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전세 가격 크게 낮추겠지만요. 큰 부담 없이 잔금 치르고 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전부터 그냥 큰 평수 집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은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입주 지정 기간에 무리하게 전세를 안 맞춰요. 그냥 잔금 치르고 공실로 둔 상태에서 제값 받고 월세나 전세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실이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결론 살펴보겠습니다. DH40 아이파크 전용 84 타입 전세 가격이 단기간 내에 2억 하락했습니다. 강남 서초 신축 공실도 많지만은 이것은 뭐 집주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 결과물이라 말씀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 가격이 2억 빠지고 매매 가격이 2억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 중에도 전세값은 2년 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엔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후 4월부터는 전세 시장은 약세보다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매매 전세 시장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 시장도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전세 구하시거나 내놓는 분들 좀 분위기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세를 알아보려고 갔더니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구했어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전세 내놨는데 줄 서서 보고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내 집 마련 정보와 투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